딱딱딱딱딱딱딱딱 16번 따져. 그 다음에 재료를 막 써. 그 다음에 따닥따닥따닥따닥. 그 다음에 좀 이따 그 오다가 또 들어와. 그럼 또 냉장고를 열어서 딱딱딱딱.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의 민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며칠 동안 제가 계속 속 터지는, 식당에서 일할 때 속 터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도 속 터진 얘기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욕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동안에 이제 식당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요리한 지는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와중에 지나간 식구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사람에 뭐 뒷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뒷담화 들으세요. 뒷담화 들으시고 개선해 나가는 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당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음식점 프로세스 컨설팅을 하게 됐고, 동선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속 터진 일 중에 하나 뭐냐면요, 아침에 사입이 딱 들어오잖아요. 사입이 보통 아침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입이 들어왔는데 사입을 정리하지 않고 대충 아무데나 던져놓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속 터진 일이. 아니, 사입이 들어오면 사입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작업분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입을 아무데나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술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술박스를 전날 정리를 안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술 아저씨들이 이렇게 안에다 아무데나 밀어놓고 가잖아요. 잘 정리해주고 가는 술박스 아저씨들이 없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가면 그 술박스를 홀에서는 무거우면 주방에 있는 남자라도 불러가지고 이거를 좀 들어주세요 해서 어디 정리를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술박스가 홀 중앙에 있는데 청소를 하고 앉았어. 얼마나 속 터져 그게. 말이 돼요? 안에 주방 안에 파하고 무가 잔뜩 들어왔는데 그거를 빨리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일을 해야지. 그거를 사입을 들어온 공산품 간장 같은 거 20리터, 15리터짜리 말통 같은 거 들어오면 그걸 그냥 그대로 장사해. 여러분, 사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장님들 중에도 엄청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 좀 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정리하고 일을 해야 돼. 그 시간이 모자라다면 일찍 나오세요. 일찍. 아니면 사입을 그 아침에 오후에 오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입이 들어오면 사입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업무 들어가야 사고도 안 나고 일도 빨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속 터진 일 또 말씀드릴게요. 냉장고 안에다가 원형 용기 넣을 때, 저번에 제가 그 식기 쓰는 문제 얘기했잖아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야채를 막 썰어. 그 다음에 바구니에 탁고 물에 막 헹궈. 탁 풀어서 올려놔. 그리고 그거를 냉장고에 싹 집어넣어. 저는 이제 사각을 선호해요. 왜냐면 이제 저 오래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갖다 놓고 쓰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사각 용기를 쓰는 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각 용기를 조리도구로 사용하고 보관으로도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아주머니들이 자꾸 원형 용기를 집어넣어요. 그게 속 터진 일이에요. 원형 용기를 쓰면 냉장고 안에 어떤 공간이 여유가 있어 냉은 잘 왔다 갔다 하는데 냉장고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형 용기 중에서도 이렇게 잘 마개가 돼 있거나 어디 규격이 돼 있어가지고 잘 정리가 돼서 일정한 용기는 상관없는데, 바구니도 막 지멋대로 이만한 바구니, 요만한 바구니, 요만한 바구니, 원형 용기 음식 막 만들다가 볼 집어넣어놓고.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형 용기가 들어있는 냉장고는요, 정리를 잘 못하는 냉장고입니다. 원형 바구니가 들어있는 집들은 아주머니들이 바로 정리해서 그냥 집어넣어놓고 가는 경우들.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건요, 밀폐돼야 돼요. 바구니에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밀폐돼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야 냄새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고 들어온 것이 이물질이 묻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것은 바트라든가 플라스틱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락앤락 많이 쓰시거든요. 락앤락의 장점은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락앤락을 보관할 때는 큰 용기를 쓰시는 게 좋고요. 락앤락에 넣는 것들은 자주 꺼내 쓰지 않는 게 락앤락에 넣고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띡띡띡띡 4번 따야 되잖아요. 바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열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오다를 치는 그런 조리 섹션이에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락앤락통을 4개를 꺼내요. 딱딱딱딱딱딱딱딱 16번 따져. 그 다음에 재료를 막 써. 그 다음에 따닥따닥따닥따닥 집어넣어. 그 다음에 좀 이따 그 오다가 또 들어와. 그럼 또 냉장고를 열어서 딱딱딱딱.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게 스피드하게 음식을 빼는 곳은요, 락앤락 쓰시는 게 아니에요. 조리 영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밑작업 조리 영역이 있고 이제 주작업 조리 영역이 있는데, 주방이 좁은 데는 주작업 조리 영역과 밑작업 조리 영역이 같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주작업을 하는 그 용기는요, 뚜껑을 바로 딸 수 있는 그런 용기들 쓰시는 겁니다. 바트를 쓴다던가 그런 걸 쓰셔야 되는데, 자꾸 락앤락을 쓰니까 락앤락이 일주일을 못 가요. 따다닥 하면서 뚜껑 떨어지잖아.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내가 이제 오다를 하루에 뭐 한 10번이 5번 이상 친다. 그러면 이제 락앤락을 쓰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꺼내 쓰는 것만 락앤락을 쓰시는 겁니다.
자, 속 터진 일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담배를 39 말쯤에 끊었습니다. 39 말쯤. 이제 50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담배를 좀 많이 폈어요. 요리를 하는데도 뭐 담배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담배를 펴도 요리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아주 미각을 예민하게 하는 그런 뭐 대단한 요리사들은 모르지만 제 경험상 뭐 맛을 보거나 그런 데 문제는 없는데 위생상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담배를 그때 끊었는데, 담배가 뭐 엄청 비위생적이거나 그런 거는 내 몸에 비위생적이지, 담배를 피고 오면 이제 손 깨끗이 닦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그게 비위생적이나 그런 건 없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영업장 근방에서 가운을 입고 담배를 피는 게 문제죠. 저희는 절대 주변에서 가운을 입고 담배를 못 피게 해요. 요리사들이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조리 가운을 입고 가게 문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삼가하셔야 돼요. 위생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담배 핀 손으로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느낍니다. 그게.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거는 흡연 지역에 가든지 그런 데 가서 담배를 피고, 그 다음에 담배 피고 오면은 가글을 하고 손을 씻고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선 이제 음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당으로 온 사람들이 담배 피고, 일당들도 그렇게 못하게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해놨는데, 담배를 피시는 건 사장님들 마찬가지고 절대로 매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지 마.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졌죠. 흡연자들이 흡연하기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됐습니다. 끊으세요 이제. 저도 이제 그전에는 정말 많이 폈는데 담배를 끊는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시는 게 답인데 못 끊으신다면 담배를 피는 주변에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직원들이든 사장님이든 꼭 주지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또 얘기인데요. 속 터진 일이면서도 뭐 약간 주의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주방에서 간 볼 때 남이 안 보니까 국자를 떠가지고 그냥 이게 간을 보거든요. 비위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어렸을 때도 배우던 거는 그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국물을 떠서 그릇에 옮긴 다음에 그 작은 종지나 그릇에 있는 걸 먹고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옛날에 그 양식집을 가서 먹으면 특히 파스타 하시는 분들이에요. 젓가락으로 지금은 이제 파스타 집을 제가 안 가니까 그 집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많고, 국을 간을 볼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간을 볼 때는 그릇에 덜어서. 왜냐면 음식이 또 침이 들어가면 상할 수도 있지만 뭐 상할 정도로 그렇게 뭐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비위생적이죠. 손님들이 본다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속 터진 일에 대해서, 식당 안에서 속 터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다 보니까 속 터진 일이라기보다는 저도 경험했던 이고 저도 그런 짓 했던 적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을 보고 이렇게 딱 다시 넣는 순간, 예전 일입니다. 속에 요만큼이 약간 가책이 생겨요. 아씨, 내가 만약에 내가 손님이라면 이거 알면 싫을 텐데, 이런 게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스쳐지나.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 해서 먹었더니 약간 내가 난 위생을 지키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보는 이제 종업원들도 따라하게 돼 있고, 이 집은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는구나 알게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좀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대로 된 음식을 하는 기본기를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속 터진 일이 아니라 기본기를 갖추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배달시장에 배달업이 많아졌잖아요. 음식점 배달업들이. 손님이 더 안 보여요. 손님이 주방을 더 볼 수가 없죠. 이 주방 안에 내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한두 명 일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고, 모르고도 위생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알면서도 그냥 안 보니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스스로 내가 오랫동안 음식을 하면서 진작에 왜 내가 그렇게 못했지라는 후회가 되고, 또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떳떳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리 매뉴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좀 귀찮은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나중에 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습관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좀 많았죠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